난수 생성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 툴의 난수 생성하기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난수 생성하기 시트로 이동을 해서 난수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난수 분포 지정이 정규 난수냐, 지수 난수냐, Y불이냐, 그 다음에 연속형인 균일 난수냐, 이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난수인데 A와 B 사이죠. A와 B 사이에 연속형을 가정한 난수고 A와 B 사이에 이산양 난수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일단 정규 난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하면 난수의 개수가 100개다, 뭐 200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뭐 입력해도 되죠. 200개, 250개 할까요? 250개. 그 다음에 난수를 변수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변수를 여러 개만 쓸 수도 있어요. 5개 정도. 그럼 여기에 이제 5개 베리어블이 나타나겠죠. 평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표준 편차를 한 7 정도 합시다. 자, 표준 편차를 7로 그리고 확인하면 5개의 난수 값이 형성됩니다. 5개에 해당하는 노멀 1, 2, 3, 4, 5까지 해서 난수가 생성됐습니다. 자, 난수 연결을 직접 해도 되고 다음 시트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난수 연결을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난수 삭제를 하면 앞에서 생성된 난수를 다 삭제하겠죠. 자, 난수 연결을 해서 하면 5개 베리어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베리어블 나타났고요. 두 번째 베리어블은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베리어블은 이렇게, 네 번째 베리어블은 이와 같이, 다섯 번째 베리어블은 이와 같이, 그리고 각각의 베리어블의 난수 값들에 대해서 기술 통계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백분율은 여기 뭐 예를 들어 25 백분율이다. 그럼 25라고 입력하면 하고 엔터 하면 25 백분위수는 24.61 정도 된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6127, 그러니까 25 백분위수가 바로 1사분위수예요. 1사분위수. 여기 Q1에 해당한 거니까 이 Q1이나 지금 25 백분위수나 같은 거죠. 4분위수에서. 그 다음에 2사분위수는 중위수에 해당하죠. 이게 Q2에 해당한 거예요. 중위수에 해당한 건데 예를 들어 50 가운데 위치한 값 50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0이라고 입력하면 29.11 4빵빵, 그래서 29.11 4빵빵인데 여기 자릿수 때문에 하나 반올림 돼서 저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고, 만약에 원하는 위치에 분위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값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30%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러면 30이라고 입력하면 이같이 25점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죠. 샘플 사이즈는 250이고 평균이 29.40이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난수 생성할 때 평균을 30이라고 잡았거든요. 거의 추정치가 유사하죠. 아까 난수를 만들 때 30이라고 입력한 거는 그건 모수에 해당한 거고 여기에 계산된 거는 표본 평균, 즉 추정치죠. 추정치가 29.40에 해당한 거죠. 표준 편차를 제가 7이라고 입력했는데 여기서 약 6.84 정도 나타났습니다. 외도와 첨도는 공이 이게 0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죠? 첨도는 여기 있고요. 0에 가까우면 정규 분포를 가정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정규 난수를 추출했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어느 정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1이나 마이너스 0.1, 보통 0.12 정도 되면 노멀에 가깝게 된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단추는요, 눌러보면 이게 25 백분위수, 이 백분위수를 이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건 밑에 거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직접 여기서 입력해서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완전히 수동, 이거는 이제 반자동, 이건 아예 고정되어 있는 4분위수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량이죠. 미니멈 얼마, 맥시멈 얼마고, 제1,3분위수, 제2,3분위수, 제3,4분위수 이렇게 된 겁니다. 5% 절삭 평균, 절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트림드 민인데, 트림드 민은 하위 5%, 상위 5%, 제일 큰 쪽과 작은 쪽의 5%를 제거하고 삭제하고 가운데 90%의 데이터만 가지고 평균을 계산한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평균 계산한 게 29.4인데 5% 상한 하한을 잘라버리고 평균 계산한 게 29.34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표준 편차가 7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극단치에 의해서 이 평균값이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늠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5%의 트림드 민과 평균을 비교해서 이 값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매우 작은 값이나 매우 큰 값,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의 이 부분의 5%, 하위 5%, 상위 5%에 해당하는 값들에 의해서 평균의 값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극단치, 익스트림 밸류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다, 거의 없다,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범위라는 이제 3포고 4분위 범위는 Q3에서 Q1을 뺀 값입니다. 이 값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급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이 이제 히스토그램의 계급수를요, 막대수가 11, 12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죠. 보통 이제 12 정도를 많이 써요.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보다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지만 10이나 12에서 한 15 정도, 그 사이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홀수로 주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11 정도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운데 하나의 봉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노멀 커브를 제거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온, 오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X축에 이게 중앙점 미드 포인트예요. 이런 걸. 그 다음에 구간으로 하면 이와 같이 구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중앙점으로 하면 값이 하나로 표시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히스토그램 결국 뭐 이렇게 할 거냐. 히스토그램 원래 연속하니까 붙어야 되거든요. 막대도표처럼 표현하고 끄고 온오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순차적 도표라는 거는 시리즈예요. 이게 시퀀셜, 가장 먼저 나타난 23이라는 값, 그다음 그 밑에 31이라는 값, 그것을 순서대로 데이터의 순서들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 랜덤니스가 만족되느냐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어떤 트렌드를 가지면 일단 랜덤니스는 아니죠. 근데 여기 평균인 30을 주변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랜덤에 가깝죠. 이게 점점 퍼지거나 어떤 형상, 어떤 트렌드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랜덤리스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트 시각화 가죠. 다음 시트 시각화를 가면 누적 분포, 이제 누적 분포 함수의 대략적인 그런 형상이고, 이걸 빼면은 아까 앞에 있던 노멀 커브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열하나로 잡혀 있고요. 빈도를 볼 거냐, 비율을 볼 거냐. 물론 이게 이제 이 통계량에 따라서 백분비로 할 거냐. 이게 거의 모양 자체는 안 바뀌죠. 모양 자체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뢰 구간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을 거면 신뢰 구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신뢰 구간 내에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탐색에서 여기가 나중에 뭐 신뢰 구간 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이미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Y축의 제목 변경, 여기 뭐 제가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죠. 여기가 여기 Y축 지우면 여기가 원래 상태 변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걸 바꿔도 되고, 난수 탐색 여기 노데이터에서 이 이름을 여기서 직접 바꿔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난수가 5번째 거 쓰고 있으니까 5번째를 뭐라고 할까요? VAR5 이렇게 바꿔버리면 VAR5로 바뀌어 있고, 역시 여기도 VAR5로 바뀌어 있죠. 자, 1표본 T 검정인데 평균이 과연 30이냐? 이건 이제 뭐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모 평균이 30이었으니까 30이라고 30하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30과 같으냐? 그걸 검정했을 때 유수준 0.0을 했을 때 30과 같다라는 영가설, 규모가설을 유수준 0.05에서 채택하죠. 그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수준 0.05에서 variable 5의 모평균이 30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검정 결과를 아예 그냥 텍스트로 자동으로 출력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보면 되죠. 뭐 표준 편차 계산했고, 이것이 이제 평균의 표준 오차인데 여기에 이제 상한 하한이 있죠. 상한 하한. 그래서 이 95%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검정하고자 하는 검정값인 이 30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면 연가설을 채택하게 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줄여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같지 않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83 정도 되니까 같지 않다고, 이 30이 이 상한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95를 주로 쓰니까 95로 맞춰놔야죠. 95로. 95면 이제 유의 수준은 100에서 뺀 값이니까 5%에 해당한 겁니다. 0.05. 자, 다음에 보면 이제 정규성 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이제 연가설인데,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역시 여기 결론을 보면 variable 5는 유수준 0.05에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거로부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통계학 교과서에 나온 카이스퀘어를 통해서 노멀러티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성을 따른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베리어블도 그런지 원을 넣으면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죠. 이게 이제 0.05보다 크니까 p 값이 2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노말이 아니라 난수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난수를 발생해서 여기서 정규성 검정을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를지 안 따를지, 물론 안 따른다고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난수로 곧장 가서요. 난수를 지워도 되고 다시 그냥 만들게 해서 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균일 난수 연속형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이건 뭐 150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하한이 이게 제로하고 여기는 한 뭐 13 확인. 그러면 이제 난수가 발생이 됐고, 난수를 연결을 하면 유니폼 1이라는 난수가 연결됐어요. 유니폼이니까 평평하게 나타났죠. 그거에 해당된 기술통계량은 다 이렇고, 노멀러티 검정에 가봅시다. 노멀러티 검정에 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유수준 0.05 검정했을 때 기각하게 됩니다. P값이 0.0018, 0.05보다 작으니까요. 다시 다른 난수 해볼까요? 와이블 난수를 한번 해볼게요. 와이블 난수, 이건 뭐 한 200개?
알파 베타 디폴트로. 그래서 노멀리티 가면 와이블 난수를 했는데 와이블 난수는 볼까요? 예, 노멀하고 비슷해요. 와이블 자체가 그렇게 자체가 비슷하니까 정규분포의 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시 지수 분포를 있습니다. 300개 확인. 모양이 어떻죠? 이렇게 됐죠. 이건 노멀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났죠. 예. 그래서 확률 난수, 즉 난수값, 가짜값이죠. 가상의 컴퓨터에서 이제 가상의 데이터 만든 건데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그 난수를 가지고 기술 통계, 즉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량 가지고 얼마나 계산되는가. 첨도 외도도 뭐 이게 뾰족하잖아요. 정규분포 0에 가까우면 정규분포. 아까 0.1 정도, 18 정도 되니까 노말이었잖아요. 여기도 0.1 정도 됐을 때 노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외도가 이게 이제 플러스 외도를 가지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다고요. 꼬리가 몸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몸통이. 이거는 이제 0보다 큰 거니까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거예요. 뾰족해. 정규분포가 0이니까 첨도가. 자, 뭐 이게 나머지 뭐 시각화 그냥 눌러보면 되고 거의 뭐 사용법 자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눌러보고 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거니까요. 이게 이제 난수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라면 이 난수 가지고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데이터 진단에 있어요. 데이터 진단에 이 과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난수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난수를 집어넣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제가 하나 복사해 볼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겠죠. 사무기기 보면 이렇게 Y가 있잖아요. Y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테스트할이라고 뭐 여러 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여기를 지우고 지우는 행동 때문에 이제 복사한 부분이 해지됐네요. 컨트롤 C 다시.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러면 이게 노멀 같죠? 노멀에 가까워요. 정규성 분포에 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택을 하네요. 노멀리티. 그러니까 노데이터를 여기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 이 모듈을 쓰지 않고 정규 데이터 진단 데이터 진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진단을 사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진단을 보면 데이터를 읽고 여기 노멀리티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노멀리티를 여기서 검토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코릴레이션하고 매트릭스까지 여기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이상 난수를 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하고 정규성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